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최영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요새 정치 시즌이라 정치 얘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은 이제 대권 레이스가 초반을 지나서 중반전으로 가고 있어요. 이재명, 이낙연 간의 이 경쟁은 거의 칼부림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게 충북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관심 많으실 텐데, 네. 자 지금 네. 오늘이 8월 5일이잖아요. 네. 8월 5일 현재 민주당 대권 후보의 판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배 이상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다. 저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2배 이상. 이게 경선 과정 거치면서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반등을 좀 했지만은 최근에 완전히 이전 투구판을 만들면서 이낙연한테도 오히려 역효과를 미친 것 같아요. 본인 이미지랑 전혀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2배 정도 차이로다가 이게 좀 정체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호남도 옛날에는 호남 출신이랑 무조건 찍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될 만한 쪽에 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민주당 분위기도 이제 좀 될 만한 쪽으로 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쪽에 흐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네, 심해질 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되는 그 쪽으로 되는 민주당 거죠. 지지자, 국민선거인단도 200만 명인가가 모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결심이 섰다. 섰다고 뭐, 예. 그래서 오늘은 전국적인 얘기는 전국에서 잘 알아서 중앙방송에서 하시고 충북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해요. 근데 공교롭게 이재명 후보의 부인도 충주가 네. 고향이고 이낙연 후보의 배우자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처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충북에서 그 이재명, 이낙연의 그 대결 양상. 근데 요새 보니까 지방의원이 보내요, 문자를. 네. 보면은 이제 밑에 이재명이라고 써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는 슬슬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은 조금 받아요. 이낙연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다가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고, 별로 없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게 그런 면도 좀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예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낙연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주류고 상층부에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현실 정치인 주로 이제 그것도 상층부에 있는.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패퇴했던 사람들, 졌던 사람들, 새로운 도전을 노리는 사람들,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올인할 수 있지. 근데 상층부는 올인 못해. 그런 면도 좀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상층부에서 지금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현재 5선의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어요. 충북의 국회의원 8명 중에 민주당 의원이 5명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한 거는 변재일 의원이 유일하니까 일단은 0%에서 20%까지 그렇죠.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늘어났어요.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비공개인데 이분은 공개적으로 좀 나섰다는 점에서도 상층부에서도 이제 50대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은 좀 잡아간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상층부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청주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낙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침묵이 답이다. 무슨 말씀인지 입을 닫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추락하니까 그냥 요즘 그분 뭐해? 그래도 이낙연 후보 지지를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정정선 의원, 청주 상당. 그리고 이모선 의원은 이제 이낙연 자기 후보 때 이낙연 그때 총리였나요? 그분이 이제 후원회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장섭 도당위원장은 이제 겉으로는 중립이지만 그래도 그쪽에 활동하는 거로 잘 알려져 있고 도종환 의원만 아직 좀 색깔이 모호한데 가만히 계시겠죠. 가만히 있는. 가만히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변재일 의원이 그 틈새를 노리고 이제 확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변재일 의원은 개인적으로 왜 그랬냐고 선택을 하면 이낙연 쪽에 줄을 서서 그쪽에 합류해봤자 솔직히 말 연세가 너무 있어서 다음에 공천받는다는 게 여의치가 않으실 것 같아요. 육설을 향해서? 그렇죠. 이낙연 쪽에 가봤자 자기 자리 없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이제 그 충북 내에서의 그 지지세의 균형추가 점점 더 이재명 쪽이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지세가 훨씬 더 강하고 우위에 있지만은 충북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요. 보수적인 예, 분위기가 예. 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반반으로 저는 보고 있고 반반. 이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측이 올라간다는 건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변수는 그거예요. 노영민, 도종환 의원 이 두 분이 어느 쪽을 지지하냐. 이거는 뭐 결과일 수도 있고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대세가 이재명 쪽으로 가서 합류하는 쪽이 될 수 있고 본인들이 대세를 만들려고 이쪽에 빨리 합류하는 쪽도 있지만 두 분이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이게 최대 충북 내에서는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네. 행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깁스한 게 아직 안 났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게? 노영민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정치 공백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밖에 기회가 없어요. 사실 연배도 있으시고. 그럴 경우 지금 만약 뭐 도지사 출마기를 하시든 또는 이게 판세가 안 좋다 그러면은 상당그 재선거에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수는 없어요. 이제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친문의 최고위직은 맞아요. 권력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직 친문의 핵심 이너서클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노영민이나 그 도종환 의원도 이 결정을 쫓아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낙연이 치고 반등을 하길래 기다려보자 했는데 주춤해 또. 그냥 결정을 또 못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낙연 후보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그 친문이 이낙연 쪽을 지지한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직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낙연 후보의 그 확장성은 조금 다소 그러니까 지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됐죠. 그 안민석 의원이 내려와갖고 이제 소주 한잔 했는데 맨 처음 분위기는 완전히 이낙연이었다. 네. 근데 흐름이 바뀐다는 게 감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강경친문 이너서클이 만약에 누군가가 그 좌장이 되는 사람이 이낙연을 지지한다고 그래도 밑에 안 따를 거예요. 안 따를 이제. 거예요. 예. 이제는 안 따라요. 오히려 강경친문 이너서클이 분화가 되겠지. 이쪽 지지 저쪽 지지로. 그러면 완전 해체되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정치는 될 만한 쪽에 빨리 붙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싸움이 심각해서 내상을 입으면 나중에 둘 중에 하나가 그 후보가 됐을 때 본선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민주당의 지금 경선을 지금 주도하는 그 지도부에서는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원팀 되기가 어려워. 네거티브 전으로 많이 거의 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식으로 되잖아요. 조금은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후보들 간에 신사협정이나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당에서는 원하는데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거 동안이면 못 게임이에요. 그냥 내가 죽기 살기다? 죽기 살기인데 이재명은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기에는 참 미치겠는 거야. 이거 응대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니까 그냥 치고받는 모양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니 윤석열 작전처럼 이제 털어놓은 작전이잖아요. 그냥 너 떠들어라. 난 즐길래 악플도 저기 선풀이야 하고서는 그 전략 윤석열은 이제 줄리베커가 나왔으니 이쪽에 뭐 해경구 홍씨가 나오던 김무선이 나오던 별 영향력이 없겠네요. 그렇게 근데 대응을 이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캠프에서 그렇게 결론 내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1위 후보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나온 거 부분 이런 거 적극 대응하게끔 이렇게 돼 있지. 지금은 아직은 10월 10일까지니까 네거티브라도 끝까지 한번 해본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불구하고 격차 계속 벌어진다. 그럼 이제 그 방법을 철수하겠죠. 그러면 시기적인 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8월 초잖아요. 9월, 10월, 이제 10월에 자르고 뭐 각 지역도 다니면서 하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이제 저 대세가 딱 붙여졌다라고 보겠습니까? 9월달 되면 거의 그 그렇죠? 정도 네, 될까요? 추석 전후 되면. 추석 전후 9월 한 20일쯤 전후로 해서 이제 한쪽으로 누구든. 그러면 이제 그 뭐 이렇게 격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재명의 전략, 이낙연의 전략,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어쨌든 열심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전략. 뭐가 유효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급진적인 정책이 인기를 끌면서 본인의 그 인지도나 지지도가 엄청나게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경선을 하면서 너무 소극적이야. 너무
급진적이고 확 눈에 띄는 정책을 못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랑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해요. 이재명 지사가 뭔가 치고 나가려고 하면 뭔가 핵심적인 정책이 또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나와야 한다. 그럼 우리 저 교수님은 네.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낙연 후보한테 좀 충고를 해주시죠. 아니 이낙연 후보는 뭐 저기 믿을 사람이 김부상밖에 없어. 근데 이낙연 후보가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본인의 이미지랑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전 투구로 만든 거는 본인이 실수한 거고.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낙연 벌어지고. 후보가 본인이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없지만은 외부적으로 반전 요소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친문의 지지를 강경 친문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물론 분화될 확률이 높지만은 그래도 친문의 지지를 받으면 반전시킬 수 있고 또 하나 카드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죠. 이게 이낙연 후보가 주장했던 거잖아요. 사면을 해줘. 이렇게 하면 사면을 해주면 문 대통령이 이낙연을 지지하는구나라고 해서 친문들이 글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대잖아. 사면할 일이 없대. 요번은 아니다라고 요번. 본인이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계기는 없지만 외부적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친문의 지지 그와 연결된 박근혜 사면 요렇게 오면은 이낙연이 반등할 수 있겠죠. 외부적 요인 때문에. 저는 이낙연 후보님이 진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가졌던 이미지에서 너무 정반대로 가서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번 추석 때 사면을 하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 이낙연이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건데 요번에 안 한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이 같은 당끼리 대선 후보끼리는 서로 러닝메이트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더라도 전체 판을 올리겠다라는 게 필요한데 이낙연 후보한테는 그게 실책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반으로 이제 민주당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씩 하시고 싶은 말씀. 전체적으로 후보들 간이 아까 러닝메이트라는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때 좀 급진적이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결과를 많이 냈던 좋은 정책이 있다. 나도 그걸 배워서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식의 이렇게 좋게 말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올려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두 마디네. 뭔가 본인이 다시 또 치고 도약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정책, 비전 이걸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오늘도 이낙연 후보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은 선거운동뿐이었다. 그런 거는 오늘도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70점이었고. 그러니까 듣는 우리도 피곤해요. 그리고 좀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집권 야당답게 좀 어른스러운 경선했으면 좋겠어요. 피곤해요. 보는 게. 그래 이재명 캠프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재명 캠프 뭐 앞으로 잘 하겠죠. 이거 하여튼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 우리 이제 삐딱 토크를 제가 삐딱하게 앞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